자, 벨라루스라는 나라에서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키고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킨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자기들 반정부 인사를 체포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에서 야당 인사가 타고 있는 일본 비행기를 전투기를 동원해서 착륙시켰어요. 추락시키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국공항에 강제 착륙시켰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일본의 비행기를 우리나라 전투기가 날아가서 야 내려 아니면 쏜다 이라고 내린 거거든요. 이게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유럽. 벨라루스가 그 뭐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죠. 유럽에서 저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일랜드 소속 여객기를 전투기까지 동원해 강제 착륙시켰다. 왜냐? 야권 인사가 타고 있었다. 참고로 거기 타고 있는 야권 인사가 누구였냐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아저씨인데요. 구독자 200만의 SNS 스타다. 참고로 벨라루스 인구가 950만 명입니다. 950만 명 인구를 갖고 있는데 구독자가 200만 명이면 야 대단한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5천만이니까 5배면 1000만이죠. 1000만. 1000만 유튜버. 누가 있냐? 우리나라 1000만 유튜버. 해외 인구 빼고. 우리나라 인구로만 1000만을 하고 있는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벨라루스의 한마디로 거의 뭐 넘버원이 아닐까 저 정도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분이 잡혀갔어요. 저 아저씨가 왜 잡혀갔냐? 그럼 당연히 야권을 도왔다는 건데 지금 잡히면은 사형 가능합니다. 제이플라 누나는 글로벌 팬이 많잖아. 우리나라 팬도 많지만은 글로벌 팬이 많으니까 이 아저씨가 지금 야권 인사인데 자기 나라 말고 다른 나라 사람이 구독을 할까? 라는 생각이 뭐 할지도 모르겠다.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벨라루스가 꼬레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북한이다. 역시 꼬레아의 기상은 세계 모든 문제일 때 한 번씩 나와요. 유럽의 노스 꼬레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벨라루스가 왜 저런 문제에 펼쳐있냐? 이 모든 문제의 근황은 예전에 한번 등장했던 이 아저씨 알렉산드르 루카센코라는 아저씨가 문제죠. 초대 벨라루스 대통령인데요. 초대가 언제냐? 1994년입니다. 94년에 대통령을 했는데 현재까지 27년간 집권 중인데 지금 5년인가 추가됐어요. 4년 추가돼서 31년 확정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나지 않나. 31년 집권은 일단 확정됐고 더하면은 뭐 4년씩 늘어나니까 쭉쭉쭉쭉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94년이면은 김영삼 대통령 시대 아닌가? 그때부터 YS 시절이죠. YS 시절부터 아직까지 고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로 치면 느끼면 되는데 참고로 벨라루스 위치를 잘 모르실 테니까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주변국을 보면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있고 이거 빨간 데예요. 위치가 뭔가 쎄하죠? 여기는 자유진영, 여기는 러시아, 소련. 그러니까 뭔가 딱 위치를 보더라도 저 나라는 뭔가 평탄치 않겠다. 저 나라는. 이게 역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 왠지 한쪽에서 치고 왼쪽 따기, 오른쪽 따기, 양싸대기는 좀 보장이 됐을 것 같은 느낌에. 여기가 독일이잖아요, 또 독일. 세계 무슨 1차 대전, 2차 대전이 독일과 러시아의 싸움이잖아, 주로. 야, 그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아, 이 나라는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팍 들죠, 위치만 보더라도. 일단 이 벨라루스가 역사적으로 잠깐만 보면은 당연하겠지만은 13세기에는 뭐 리투아니아 대공국 이런 데 속했고 1600년대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제국 여기에 속했고 그 다음에 18에서 19세기 들어오면은 러시아 제국 러시아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된 나라 물론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게 다 내 역사다. 이게 사실은 저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다 내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 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역사도 내가 있었지, 내 역사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자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있었는데 독일이 세계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독일이 쭉쭉쭉쭉 먹고 커지죠. 이렇게 연합 동맹을 맺은 다음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을 펼치는데 문제는 이쪽 러시아하고 싸우니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독일이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힘겹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반칙을 하죠. 치사하게 힘으로 안 싸우고 러시아에다가 독약을 풉니다. 강력했어요. 이 한 방에 러시아가 치명상을 입는데요. 탱크 한 발 안 보내도 레닌 아저씨 한 번 보냈더니 러시아 갔어요. 그냥 갑니다. 지금까지도 갔죠. 1917년 러시아에 레닌 아저씨를 넣으니까 바로 10월 혁명이 일어나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날아가요. 그냥 갑니다. 야 진짜 막가가 이건 아마 역사의 가장 훌륭한 투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레닌 아저씨를 넣고 레닌이 거기서 러시아 10월 혁명을 하니까 뭐 레닌 입장에서는 독일이 자기를 밀어줘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혁명을 성공하자마자 독일하고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화끈하게 양보해요. 너 가져. 너 가져. 나를 밀어줬잖아. 망명이 왔을 때 나를 밀어줘서 나를 러시아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 내가 혁명을 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해서 내가 정권을 잡았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핑크색 땅을 포기합니다. 야 과감하게 형 가져. 오케이 굿 감사합니다 하고 포기를 했는데 자 문제는 그리고 독일이 사실은 이겼으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졌죠. 절해놓고 졌죠. 절해놓고 졌다는 게 또 웃긴 건데 졌기 때문에
가운데는 붕 떴어요. 여기가 이 땅이 붕 떠. 그럼 졌잖아. 독일한테 가지라 그랬는데 독일이 졌기 때문에 그럼 러시아는 그때 와서 생각을 하니까 내 거 같거든. 내 거잖아. 주기로 했는데 얘가 졌어. 내 거 같고 또 여기 있는 폴란드 원래 내 거였잖아. 또 기존에 있던 애들은 독립을 원해요. 요렇게 또 펼쳐지죠. 또 내전 전쟁이 펼쳐지는데 문제는 거기 위에 있던 러시아가 옛날 제정 러시아 같이 만만돌이가 아니었고 당시 소련의 지도자 투톱이 레닌과 스탈린이었거든요. 딱 보더라도 그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기서 뭐 연합군이 또 공산주의 막으려고 치고 폴란드가 독립하려고 치고 하지만은 소련한테 밀려서 요렇게 됩니다. 땅이 갈려서 벨라루스는 위쪽은 소련이 갖고 조금은 폴란드가 갖고 이런 식으로 소련 치하에서 1991년까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소련이었어. 소련. 근데 문제는 벨라루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누군가. 옛날에 리투아니아 대공국 때도 나였고 폴란드하고 손잡을 때도 나였고 러시아가 얼마 전까지도 18세기 19세기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도 러시아 소속이었거든요. 그럼 러시아도 나갔고 얘도 나고 얘도 나고 얘도 나갔단 말이야.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원래 오랫동안 독립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독립세력도 당연히 있고 당연히 독립해야지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고 이걸 고민을 하는 와중에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국가들이 독립을 하죠. 요게 오늘의 주인공 벨라루스입니다. 독립을 하는데 문제는 독립을 하니까 벨라루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혼란에 빠져요. 우리나라도 통일을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 괜히 통일했다. 아 이거 어려워. GDP도 안 오르고 주가도 빠지고 야 괜히 통일했다. 몇 년은 그럴 수 있어. 벨라루스 똑같아요. 독립을 하니까 GDP가 내려가. 혼란에 빠지죠. 떠났잖아. 지금까지 자기들에 있던 그런 소련이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고 나오니까 뭔가 텅 비고 산업도 공동화 현상이 펼쳐지고 뭔가 GDP가 쫙쫙 내려가는 거야. 옛날에 만들어서 소련에 수출하면 되는데 뭐 그런 것도 막혔을 테고 그러니까 과거를 그리워해요. 아 괜히 나왔어. 나오지 말걸. 쭉쭉 안 좋으니까 요때입니다. 요때. 물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디서나 사실은 펼쳐진 현상이죠. 예를 들면은 독일이 처음 통일했을 때 설문조사라면은 동독인이 후회하고 있다 그랬어요. 통일한 지 얼마 안 됐어. 10년 20년 됐을 때. 처음에는 통일해서 좋다. 우리는 통일 동독이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지나니까 나는 동독이니야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2000년에는 77%까지 나는 동독인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괜히 했다는 거죠. 이게 어려워지니까. 아, 야 옛날에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대충 놀고 먹었는데 서독으로 가니까 하루에 무슨 뭐 8시간을 일을 하라는 둥 앉아서 움직이지도 말라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일주일에 5일을 출근하라는 둥 6일을 출근하라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또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서독인들이 동독인들을. 우리나라도 뻔하죠. 남북 통일되면은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분들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배운 거 없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북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벨라루스도 독립을 한 다음에 지금 혼란에 빠지니까 아 괜히 독립했다. 소련에 남을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아까 이제 처음 나왔던 이 아저씨죠. 30년을 해먹은 그때서부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소련이다. 아까 나는 누구냐 있었잖아요. 나는 어딘가? 나는 소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련으로부터 독립은 실수다. 다시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압도적인 표차로 1994년에 초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 아저씨가 뭐를 하냐면 야 이거는 내란죄 아니요? 러시아하고 통합을 추진해요. 진짜 소련으로 들어가려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97년에. MOU를 맺은 거야. MOU를. 실행은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 나라로 야 이거 나라 팔아먹는 놈 아닌가? 야 이거 우리나라가 이랬으면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죠. 나라 팔아먹을 사람. 실제로 통합을 추진하고 연합 조약을 맺습니다. 연맹이나 연방 같은 걸로 들어가자. 이게 뭐 국가 통합 단계에서는 이런 실제로 아래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개별 주권은 유지하고 뭐 저쪽 하면서 이런 거 실제로 MOU를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아저씨의 31년 집권을 보면 94년에 80%로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96년에 대통령 임기를 늘려요. 많이 보는 스텝이죠. 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린 너무 잘 알지. 우리를 반추해보면 맨날 얘기하지만 대통령 임기 늘려요. 조금 있다가 러시아하고 조약 체결하죠. 재선합니다. 76%. 뭔가 퍼센트가 너무 높잖아. 야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76%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재선한 다음에 꼭 하는 거. 저런 나라 거의 모든 나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뭐 중국, 러시아 뭐 등등등등 보통 독재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하죠. 뭘 합니까?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하죠. 3선이건 4선이건 무제한이건 초기 대통령에 한해서 뭐 무제한으로 한다든지 뭐 리셋을 한다든지 0번으로 러시아는 리셋했죠. 뭐 리셋을 한다든지 2004년에 대통령 3선 개헌을 통과해요. 원래 재선밖에 안 됐는데 3선 이후로도 할 수 있어. 폐지한 거죠. 77% 찬성. 이때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오렌지 혁명 그래서 민주화 막 혁명 펼쳐지고 있을 텐데 이게 영향을 받았죠. 재빨리 통과한 다음에 2010년에 4선 80%, 2015년에 5선 83%, 2020년에 6선 80%. 아니 노스코리아 맞네. 이래갖고 별명이 유럽의 노스코리아죠. 아니 노스코리아는 99% 아닌가?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보다 조금 못 미치죠. 에이, 그 정도 되면 어디 우리 코리아에 붙여. 우리는 한 97, or 99, 이 정도는 돼야 뭐 어디 숫자라고 할 수 있지. 이거 뭐 20%나 하여튼 너무 높잖아. 이거 너무 높으니까 국민들이 보다 승질이 나요 안 나요 이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이라고 나와서 러시아하고 뭐 합치자 막 이렇게 떠드는데 선거에만 나오면 80%로 됐대. 근데 내 주변에 보러오면 아무도 지지한 사람이 없어. 야, 근데 선거라면 80%야. 자꾸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31년인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31년을 했는데 마지막 육선이 2020년입니다. 작년이에요. 육선. 그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육선도 대단하다. 진짜 오래 하셨다라고 할 텐데 대통령을 육선을 했기 때문에 30일 2020년이니까 언제까지입니까? 2024년까지인가? 저게 저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작년에 해도 너무한다. 퇴진해라. 20만 시위. 야, 이거는 80% 이상 득표한 게 말이 되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거 당연히 부정선거 아니냐. 야,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40%만 득표돼도 굉장히 많이 되는 거고 과반수 득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육선할 때까지 거의 다 80%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육선이면 30년인데 이렇게 됐어요. 민심 폭발하죠. 이게 일어났는데 이게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민주주의 국가 아니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 외치는 거는 대통령을 감옥으로 벨라루스에 10만 명, 20만 명 용집해서 막 깃발을 들고 시위하니까 게다가 저기에 또 이슈도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슈가 있냐? 30년 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67세니까 70, 80 되면은 그만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꼭 이런 독재자들의 생각은 아니죠. 자기 뒤에 썬을 붙이죠. 썬을 붙이던 네퓨를 붙이던 하여튼 뭔가를 붙여. 그래서 아들 얘기가 나와. 뒤집어지는 거죠.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뭔 놈의 30년을 했는데 아들이야. 무슨 갑자기 또 왜 아드님 얘기가 나오지? 게다가 이 아드님이 처가 두 분이세요. 전처와 현처. 전처는 아들 둘인데 여기 아들들은 한 45세. 근데 문제는 당연히 전처보다 현처가 이쁘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현처가 더 마음에 들 거 아니야. 근데 현처하고 아들은 이 사람입니다. 셋째 아들 니콜라이. 근데 문제가 17살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독재자여도 17살을 후계자로 내세우면 저게 될 리가 없죠. 노스코리아가 아닌 이상 저건 어렵단 말이야. 17살이에요. 17살. 내가 아무리 제가 니콜라이가 이뻐도 니콜라이 will be our president 뭐 이딴 소리 하면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7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썰에 따르면 요 45살을 한번 시켜준 다음에 17살이 한 27살이나 30대 있을 때 넘겨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썰이 벨라루스에 막 펼쳐지죠. 뭐 첫째를 밀 것이다. 첫째가 대통령이 될 거다. 자꾸 이러니까 물론 이 루카세코 아저씨는 권력 승계는 없다. 아들한테는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죠. 왜냐하면 이 아저씨는 옛날에 대통령 이제 그만 나올게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30년째입니다. 그만 나올게. I'm sorry 한 다음에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one more time 6번 했어요. 권력 승계 없다 그래도 그때 가서 70몇 대서 누워서 나의 뭐 이러면 또 이러면은 뭐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위가 불꽃처럼 펼쳐지고 벨라루스 반정부 시위에 100명 이상이 체포되고 벨라루스에서는 이렇게 예배치면서 시위를 한다 그럽니다. 루카센코가 우리를 노스코리아처럼 만들고 있다. 코리아의 위상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는 알 것 같아. 하여튼 어디든 다 끼는데 하여튼 우리를 북한처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고 당연히 여기선 지금 뭐 감옥 가고 난리죠. 시위 보도했다고 징역형이고 뭐 흔히 펼쳐지는 고문과 징역, 납치 뭐 이런 게 횡행하고 여기 야당 후보가 없냐? 있죠. 옛날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 누나 스베틀라나 타얌노스키 이 누나인데 지금 뭐 몸을 숨겼죠. 전부 다 구속하고 전부 다 감금하고 전부 다 고문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벨라루스의 잔다르크라고 부릅니다. 요 3명 가운데가 대통령 후보였고요. 요 3명이 지금 다 망명하거나 잡혀왔거나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들을 SNS로 지원하고 이들이 어디서 시위하고 어떤 방법으로 모여라라고 하던 어떻게 보면 지령을 맡았던 역할을 하던 분이 아까 전에 처음 등장해서 납치됐던 SNS 스타 200만의 SNS를 갖고 있는 이 아저씨 프로타세비치라는 아저씨. 이 아저씨가 비행기를 타고 그리스로 간다고 하니까 그 비행기를 세워갖고 자기네 나라의 전투기를 포함해서 착륙시킨 다음에 납포한 거죠. 얘가 자꾸 자기 200만 뭐 텔레그램 이런 거를 통해서 어디에 모여라 어디에서 시위해라 이런 거를 자꾸 하니까 눈에 가시니까 지금 체포했고 심지어 이 어머니가 TV에 나와서 우리 아들이 고문을 당할까봐 너무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벨라루스의 현재가 됩니다. 제가 벨라루스 하면은 여행을 만약에 가실 분 없겠지만 저 여행 가면 안 됩니다. 여행 주의구역인가 뭐 그래요. 하여튼 저기가 여행할 때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주의점이 있냐? 이렇게 신고 가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뭐 저것도 안 돼요. 우산, 옷, 뭐 빨간색, 하얀색은 무조건 안 돼. 뭐 이런 거 빨간색, 하얀색, 목도리 이런 거 하얀색 옷, 빨간색 잡혀갈 수 있어요. 왜 잡혀가냐?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지금 벨라루스 국기거든요. 왜 이걸로 만들었냐? 옛날에 소련이 만들어, 요거 소련 박혀있죠. 옛날에 만들어 국기가 요거였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이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소련이 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만 뺐어. 그게 이거예요. 지금 야당이나 시민혁명하는 사람들 이게 마음에 안 들죠? 과거에 우리 국기를 찾겠다.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니까 잘못해서 이런 거를 신고 관광지라고 돌아다니면은 여러분들은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거 입고 다니면 반정부 인사로 잡혀가는 거예요. I don't know 벨라루스 뭐 이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I'm Korea 뭐 이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우스냐 노스냐 물어보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입고 돌아가면 실제로 잡혀가요. 빨간색이나 하얀색을 흔들기 때문에 뭐 저쪽에서는 이렇게 세 손가락 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의 밈이 돼 있기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입고 가면 안 되고 보면은 이게 시위할 때 가운데 그 깃발 쫙 펼쳐있잖아요. 지금 깃발이 아니라 자기네 옛날 깃발을 좀 쫙 지금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 BBC에 나온 뉴스입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BBC에서 벨라루스에서 양말 잘못 신으면 안 된다. 빨간 중문 있는 하얀 양말 체포될 수 있다. 실제로 운전 교습 받으러 가다가 그 체포됐기 때문에 실화입니다. 실화.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저렇게 시위를 하고 실제로 벨라루스가 난리가 나니까 옆에 있던 러시아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뭐가 문제 있어? 우리나라하고 힘 합쳐서 할 수도 있지. 푸틴 입장에선 벨라루스의 2020년 작년에 부정선거 하면서 막 20만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모이고 그러니까 벨라루스가 너희가 시위를 계속할 경우엔 우리가 무력 개입을 하겠다. 벨라루스 너희가 상황 통제를 벗어나서 대통령이 실각하거나 그런 위협에 처하면은 무력 개입을 하겠다. 실제로 예비군을 구성해서 우리 군대는 이미 준비돼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2020년 8월입니다. 군대가 들어갈 수 있다. 야, 이게 우리도 나라인데 말이 되냐? 니들이 어떻게 들어와? 봤잖아. 옆에 그 바로 벨라루스 아래 우크라이나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니네 같은 거 하다가 크림반도가 날아갔거든. 그쵸, 날아갔죠. 우크라이나가 니들이 뭐 어떻게 올 수 있겠어? 그랬다 실제로 탱크가 오니까 크림반도가 러시아께 됐어요. 2016년이죠. 지금 한 5년 됐는데 실제로 못 들어올 걸 생각했는데 야, 나토도 있고 유럽이 있는데 군대가 오겠어? 왔죠. 러시아 진짜 탱크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지금까지도 크림반도가 러시아께 되고 여기다가 뭐 대교 만들어서 푸틴 형이 자동차 몰고 대교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거라고 시위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 대교 만들었습니다. 러시아하고 땅에 대교 만든 다음에 이거 자동 트럭 몰고 푸틴 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주고 그러셨는데 우크라이나 봤냐 말이야. 그 비슷한 거 하다가 우리 탱크가 가니까 나라가 뚝 잘렸죠. 심지어 더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저쪽 유럽에서 막으니까 못 들어갔지. 아니었으면 우크라이나 통째로 삼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벨라루스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을 실각시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군대가 출동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 벨라루스 여객기 강제 착륙한 거 서방 측 비난은 감정 문출이다. 당연히 러시아는 벨라루스 편을 드는 거고 벨라루스 대통령 이 아저씨는 문제만 생기면은 러시아 갑니다. 벌써 2020년 이후로 4번인가 5번 갔대요. 문제만 생기면 내 뒤에 누구 있는지 봤냐 말이야. 어디? 야, 이거죠. 형, 어떤 애가 자꾸 그러면 걱정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어떤 애가 야 20만 모이면 뭐해? 러시아가 보내면은 군대가 20만일 텐데 뭐 그런 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뭐 고강도 제재하겠다. EU도 마찬가지죠. 이게 말이 되냐? 유럽에서 무슨 뭐 하이제킹 비슷하게 비행기 여객기 강제 착륙하는 게 말이 되냐? 너희들 제재하겠다. 경제 제재하면 벨라루스 너희 어려워지지 않냐? 그러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다가 어려워지긴 개뿔 우리가 해줄게. 5,500억 차관 지원해주겠다. 밀리지 마라. 중국은 당연히 I don't know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다. 강제 착륙한 게 뭐 때문인지 함부로 옆에 나라들은 입을 놀리면 안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벨라루스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I love North Korea. 북한과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뭐 비슷하니까 그쵸?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지금 벨라루스의 상황은 저기 30년 된 독재자가 저러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북한이냐 미얀마하고 비슷하죠. 여기서 멈추면은 북한이고 여기서 진격을 하면 남한이 되는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미얀마의 현재 비슷한데 벨라루스가 유럽에서는 딱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보면은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 뭐 칼막스 마르크스 뭐 등장할 때는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도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뭐 최소한 뭐 이념 논쟁 이거였는데 요즘은 이념도 아니죠. 독재냐 아니냐 내 거냐 아니냐 야 이거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냐 아니냐 뭐 대부분의 나라가 이거니까 내가 나죠 나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냐 기냐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